쿠팡도 못한 진짜 로켓 배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배송이 아니라 픽업이었습니다. 구매자가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 무기를 싣고 갔습니다. 2026년 어느 날 대구공항 활주로에 낯선 수송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UAE 공군의 C-17 군용 수송기였습니다.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훈련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계약한 4조 원짜리 무기 천공2 유도탄 약 30발을 직접 가져가러 온 겁니다. 언론은 이 장면을 로켓 배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봤습니다. 배송이 아니라 구조 요청에 가까웠다고. 이 나라는 방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9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도 안 돼서 수송기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UAE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봐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페르시아만 끝자락에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이란 해안과의 직선거리가 불과 200km도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석유로 쌓은 돈으로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토르 방공 시스템까지 다 갖춘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나라입니다. 돈도 있고 무기도 있고 동맹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오랫동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2022년 1월 예멘 후티 반군이 UAE 수도 아부다비를 공격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 근처 유류 저장소에 불이 붙었습니다. 3명이 사망했습니다. UAE는 공식적으로 패트리어트로 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다 막은 게 맞긴 한 거야? 미국 국방부 자료에도 명확한 요격 성공 숫자가 없었습니다. 드론이 일부 뚫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UAE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미사일과 드론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건 기본이고 언제든 아부다비를 다시 노릴 수 있습니다. UAE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있는 방공망으론 부족하다. 그렇다면 더 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미국한테 더 사지 않냐는 겁니다. UAE는 타들 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공망입니다. 미국이랑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딜레이를 거듭했습니다. 미국은 UAE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국내 인프라에 쓰고 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는 나라에 최첨단 무기는 못 팔아. 그리고 2021년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UAE의 F-35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UAE가 중국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였습니다. UAE 입장에선 배신이었습니다. 돈을 내도 미국 정치 상황에 따라 무기를 못 받을 수 있구나. 합의는 지지부진해졌습니다. UAE는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UAE는 왜 하필 한국을, 그것도 천공2를 선택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무기의 역사부터 알아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국방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었거든요.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에 넣는 무기들이 하나씩 등장했습니다. 미국한테 패트리어트를 사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이 핵심 기술을 절대 이전해주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전부 미국 손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뭉쳤습니다. 2011년 천공 1세대가 한국군에 배치됐습니다. 러시아 S-300 계열을 참고하면서도 독자 기술을 과감하게 접목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위협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더 빠른 미사일, 더 낮게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 그리고 드론까지. 그래서 천공2가 탄생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전력화 완료, 사거리 40km, 요격고도 최대 20km,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능력, 복합위협 동시대응. 탄도미사일이 오면서 드론도 같이 오면 천공민은 둘 다 동시에 잡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시스템이라면 천공2는 처음부터 복합위협을 상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10년 넘게 북한의 실제 위협 앞에서 버텨온 무기. 그 경험치가 고스란히 시스템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UAE가 이 무기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후티의 공격 방식, 미사일과 드론의 동시 위협.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천공2는 그 조건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023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약 35억 달러, 하나로 4조 원이 넘는 규모.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사실 한국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 기술을 상당 부분 활용합니다. 수출 시엔 미국의 재상국 이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 UAE에 팔기에 거부한 무기를 한국이 대신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천궁2는 달랐습니다. 순수 국산 체계였습니다. 핵심 기술의 독자 개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미국 눈치를 덜 볼 수 있었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포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진짜 전쟁이 터졌습니다. 2025년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중동의 긴장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중동 전역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UAE도 유효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배치돼 있던 천궁2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하늘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격 성공률 약 96%. 이 숫자 하나가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미사일 100발이 날아오면 96발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는 공식 발표가 아닌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숫자 자체의 파급력은 공식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퍼져나갔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2022년 아부다비 공격 때 명확한 요격률을 내놓지 못했던 바로 그 시스템. 방산 시장은 냉정합니다. 숫자가 나온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UAE는 이틀도 안 돼서 한국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미사일 더 보내달라. 이제 이 사건이 왜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전 검증이 만든 압도적 신뢰.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세일즈맨은 광고가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스펙과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도 진짜 전쟁에서 증명되기 전까지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천궁2는 증명했습니다. 이란 공습이라는 진짜 전쟁에서 96%라는 숫자로. 이건 구매자 입장에서 계약서보다 강력한 보증서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파급력은 UAE 한 나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국방부가 이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폴란드, 루마니아. 천궁2 도입을 검토하거나 협의 중인 나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검증된 무기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등급으로 취급받습니다. 천궁2가 그 등급에 막 진입한 겁니다. 두 번째, 납기의 힘이 새로운 무기가 됐습니다. UAE가 긴급 요청을 했을 때 한국 측의 상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포대 전체를 조기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생산 일정과 수출 계약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포대는 일정대로 유도탄을 먼저 보내자. 미국 방산업체였다면 이 대답조차 못했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는 주문이 밀려 납기가 수년씩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냉전 이후에도 북한 위협 때문에 생산 라인에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재고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고 대응 속도도 있습니다. 유도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UAE는 이 한마디를 듣고 C-17을 대구로 보냈습니다. 기다리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K방산은 왜 지금 폭발하고 있나? 여기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상장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수십조 원 규모로 수출했습니다. 같은 해 방산 수출액이 약 173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전체가 재무장에 나섰습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는 물량을 못 댑니다. 수십 년간 탈냉전 기조로 생산 라인을 줄여왔거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서 생산 라인을 항상 가동해왔습니다. 검증된 성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이 세 가지가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조건입니다. 네 번째, 정치적 중립이라는 새로운 경쟁력. UAE가 한국을 선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의 정치적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용 방식에 미국이 개입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지원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UAE는 이미 F-35 중단 사태로 그걸 경험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지금 제재 때문에 사기 어렵습니다. 중국 무기는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나라의 무기. 이라크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이란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나라.
미국 무기를 사면 이란이 불편해합니다. 한국 무기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선택입니다. 이 포지셔닝이 지금 무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 이전이라는 마지막 퍼즐. UAE가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철저히 막습니다. 무기를 사도 블랙박스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협의에 열려 있습니다. UAE는 장기적으로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천공2를 사면서 기술도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방위 산업을 함께 키우는 파트너십. 이게 한국이 중동에서 구축하고 있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UAE C-17 수송기가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천공2 유도탄 30발을 싣고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물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진짜 전쟁에서 96%를 찍었습니다. 그 숫자를 직접 확인한 나라가 수송기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틀 안에.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시전이 만든 신뢰입니다. UAE 국방장관은 한국을 진정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솔직합니다. C-17을 직접 대구로 보내는 나라, 포대도 아니고 유도탄을 먼저라도 달라고 한 나라. 그게 지금 UAE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천공2 유도탄 30발. 숫자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근데 이 30발이 의미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중동 하늘 어딘가에서 천공2가 날고 있습니다. 방한 공습이 와도 이 무기가 막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숫자로 찍힐 겁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다음 고객은 줄을 설 겁니다. 저렴한 무기를 파는 나라에서 전장 검증된 무기를 파는 나라로. 그 등급의 변화는 어떤 외교도 어떤 광고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실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실전을 중동의 하늘에서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C-17이 대구공항을 떠난 그날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